신앙은 기복신앙은 기독교와는 저는 무관한 신앙이에요. 기복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이죠.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네? 대부분 뭐예요? 현세적인 것들, 그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본질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요,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본질. 자,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개별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전체로서 존재하잖아요. 전체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게슈탈트의 명제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게슈탈트의 명제가 뭐죠? 네?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의 명제이지만 사실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했던 얘기고요, 또 현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물리학의 물리학이 시작될 때에도 얘기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전체는 이거 안 나오네. 안 나오는 거 빼고.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체, 세계는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세상이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별적인 존재로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보세요, 1 플러스 1은 뭐예요? 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 플러스 1이 2입니까? 2가 아닙니까? 수학적으로는 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의 세상은 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2보다 모자랄 수도 있고요, 2보다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라는 거예요.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게 게슈탈트의 명제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철학에서도 동의하는 거고 물리학에서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학에서도 물론 동의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 그럼 왜 그런가? 왜 전체는 부분의 합, 그러니까 부분을 다 모으면은 그 값이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전체는 항상 다른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라이프 니츠라는 사람 알죠? 철학자, 그죠? 네? 네, 라이프 니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연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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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 자연은 비약? 우리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여기에 엄청난, 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닌가? 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닌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왜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꼭 2가 되지 않는 이유, 2보다 많거나 적은 이유가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결과를 항상 나타내느냐?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제가 아까 우리가 감기 걸리는 이유도 이거라고 그랬죠?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 이유를 여기다 설명합니다. 이 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비약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비약이라는 말이 뭡니까? 야, 너 비약하지 마. 네 말은 논리적으로 비약이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좋은 뜻에서, 야,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구나.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런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비약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 한자를 보면 이게 뭐죠? 비. 예. 약은 뭐예요? 약진한다, 그죠?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완전히 뭐예요? 예?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이 예를 들어서 A인데, 예? 이 A가 갑자기 B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A와 B 사이에 무수한 연속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속률이라는 게 뭘까? 연속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연속률? 이게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연속률 이론이에요. 연속률. 이건 무슨 얘기냐면, A가 B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A가 B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됐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무수히 많은 시간을 자기 연습과 인내하며 노력하며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 하나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스타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A가 갑자기 어느 날 B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가 B가 되기까지의 무수히 많은 연속률이에요.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작용의 변수들이,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연속률인데, 쉽게 얘기해서 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닌가? 이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모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부분 사이에 뭐예요? 연속률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속률이 항상 부분의 합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전체를 구성하는 이 부분들이 그 부분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연속률 때문에 항상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거나 작거나 꼭 일치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성분을 분석하면요,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인 성분이 얼마, 뭐, 철 성분이 얼마,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부분으로 나눴어요. 다 해체시켜 놨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 모아놓으면 한 대 넣어놓고 막 믹서기로 돌렸어요.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어요. 여기 당도가 얼마고 비타민이 있고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었고 이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 성분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분들을 이렇게 그 비율만큼 모아가지고 막 섞었어요. 그게 사과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성분과 성분 사이에 연속률이 작용해 있는 거예요. 그 연속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연속률이 있는 게 뭐죠? 이 연속률이 있는 게 유기체예요. 유기체. 이해되세요, 여러분? 연속률이 유기체예요. 연속률을 가진 게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유기체적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의 이 개별적인 독립체로서의 그 부분에 작용하는 것과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체로서 작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본질을 탐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것은 전체일까요? 부분일까요? 전체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그 연속률 속에서의 그 연속률로서의 전체, 그리고 그 전체의 본질을 찾는 것이지, 이 개별적인 부분을 놓고 하나하나를 놓고 인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의 인생을 놓고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종교적 경전과 옛날 고전 성현들이 읽은,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현들이 그 어떤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 속에서의 그 연속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했지만, 그렇게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분의 합이 전체일 거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대통령 탄핵 그 헌재 이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탄핵 사유를 놓고 판단할 때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뭐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왜냐하면 뭐예요? 탄핵은 그 헌재에서 탄핵 그 재판 절차는 형사법 절차를 따르는데, 그 형사법 절차에 의하면 기소되어 있는 범죄의 혐의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입증이 돼야 된다. 그죠? 입증이 되고 유죄로 판단돼야 그 정당성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혐의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아주 얘기를 해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법은 형법이죠. 구분입니다. 민법은 민법입니다. 또 국가보안법이 있고,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하부 구조를 이루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부분들. 그렇죠? 그렇죠? 부패방지법, 무슨 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 틀에서 그 법률의 그 조합을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얘기를 할 때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헌법은 뭐예요, 여러분? 부분이에요, 전체예요? 전체죠. 그쵸, 여러분? 전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재판의 그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박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논리야말로 진짜 비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이 전체 속에서, 이 전체 속에서의 그 우리가 전체로서의 세상, 전체로서의 인생, 전체로서의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놓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은 결국 뭐냐? 연속률이라는 거예요. 연속률. 자, 예를 들어서 남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 남자는 뭐 생물학적으로 여자와 이렇게 다르다. 또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이러이러한 심리가 있다. 네? 그리고 뭐 남자의 사회적 기능,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철학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남자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합해놓는다고 해서 남자를 다 설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남자 하나를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전체로서의 남자를 얘기해요. 그죠? 뭐냐면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할 수 없고 그 부분과 부분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그 연속률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통합 속에서 그 융합 속에서 우리는 남자를 얘기해야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이든지 어떤 이슈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요, 부분에 뭐 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했다, 어떤 고전에서 이렇게 누가 맹자가 이런 얘기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했다, 이거는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예? 그 자체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문학은 통합이잖아요, 여러분. 통합이죠. 통합적 관점이에요. 예. 그리고 거시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체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연속률이라는 거죠. 연속률.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거 안 하고 이익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면 세상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여러분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갭,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차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차이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죠? 나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무슨 뭐 사기를 친다든지 투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더 큰 이익을 보려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익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차이예요, 차이.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런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역학관계, 그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은 이거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하면 그만.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게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업이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도 결국 보니까 이 연속률의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차원은 뭐 접대 많이 하고 사람들과 많이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 한계가 여기 있거든요.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공지능은요, 이 연속률을 갖다가 해결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연속률이라는 것은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로직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인류 문명의 위대성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속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존재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이어져 있어요. 이어지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체는. 부분은 뭐예요? 이어져 있지 않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들이죠. 이어지지 않은 것을 합해 놓은 거하고 이어져 있는 것들하고는요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다르지? 왜 우리의 이상과 왜 우리의 현실이 다르지? 그 이유는요, 이 연속률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지?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아니,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배웠는데 왜 현실에 나와보니까 그렇지가 않지? 왜 의가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난 배웠는데 왜 현실 속에 들어와 보니까 왜 그렇지 않지? 왜 그럴까요? 이 연속률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전체는 연속률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흑과 백, 자와 우, 올바름과 그름, 그 중간에 이 연속률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연속률 속에서 무한한 변화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분으로서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똑같아요. 1000년 전이야 2000년 전이야 지금이나.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 합이 달라요. 왜? 그 연속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중간지대에 이 연속률 속에 무한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자유롭고 다양한 옵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일반화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됐으니까 저기서도 될 거다. 그 생각이죠. 어저께 됐으니까 오늘도 될 것이다. 그렇죠?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럼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저기 가서 똑같이 사업하면 돈을 벌겠지?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벌어요. 왜 달라요? 연속률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할 때와 저기서 할 때의 연속률이 다르고, 이곳과 저곳, 공간의 연속률이 다르고, 시간의 연속률이 다르고, 관계의 연속률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연속률을, 연속률의 조건을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제대로 하려면 연속률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때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 시스템화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 연속률. 그러면 여러분, 이 연속률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연속률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연속률을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연속률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관계성이죠. 연속률이라는 것은. 연속률.
모든 존재는 연속률. 이거는 결국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 그 부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과 여러 다른 부분들 간의 그 관계성이 상호작용해서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관계성. 근데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관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인과관계. 그렇죠. 인과관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연관관계. 또 뭐가 있죠? 상관관계. 또 뭐가 있죠? 컨닝해도 좋아요. 열심히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또 뭐 얘기했죠? 기억나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냥 안 알려줄 거야. 이제 잊어버리면. 자, 여러분, 인과관계는 뭐죠? 예?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건 명확한 관계죠. 그 다음에 연관관계는 뭐죠?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결과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 그죠? 그쵸, 여러분? 네. 원인과 결과,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닭과 계란은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연관관계. 상관관계는 뭐죠, 여러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A와 B의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계.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이게 인과관계, 연관관계,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속률은 이 세 가지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죠? 그리고 본질은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관계가 뭐예요? 인과관계예요. 이건 직접적인 관계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성으로 맺어져 있는 연속률이 여러분 그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연속률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항상 연관관계와 상관관계와 인간관계가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명제만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와 연관관계와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또 이것이 같이 함께 묶여서 작용하고 있는 이 연속률의 그 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본질은 무엇이고 현상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상관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수가 작용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상관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변수도 어떤 변수가 있다 그랬죠?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응?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변수. 그렇죠. 또 매개변수, 종속변수. 그렇죠. 변수도 결국은 독립, 종속, 매개. 여러분 엄청난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기억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틀 속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연속률 다발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연속률이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를 딱 놓고 봤을 때, 자, 이게 저 윤선주란 사람이에요. 윤선주란 사람. 그리고 오선아라는 사람이에요. 오선아라는 사람. 개별적으로 봅시다. 네, 개별적으로. 이 연속률을 딱 띄워놓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연속률을 제거시킨 독립된 부분으로서의 윤선주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윤선주입니까? 오선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연속률이 어떤 관계냐가 이 사람이죠. 전 누굽니까? 목사이면서 사업하면서 이사장이면서 또 성격이 굉장히 못돼 먹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연속률 속에서 그때 그 연속률 속에 있는 윤선주를 얘기를 해야 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선아도 마찬가지예요. 또 상호작용을 보면 둘이 부부래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 그럼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결국 우리가 찾는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률에 있는 거죠. 연속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 그런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연속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관계의 조합을, 그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헤아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의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답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차이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문제도 이 차이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해결도 이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차이. 이거 갭이죠, 갭.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시에 희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떤 연속률의 조합으로 그 갭을, 그 차이를 메꿀 것인가. 그죠? 이러이러한 연속률과 이러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인간관계와 연관관계, 상관관계의 조합으로 연속률로 그 갭을, 그 차이를 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경청해 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이 라이프니츠의 이 얘기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 모든 문제는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비약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에 그 차이를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약이죠. 그럼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 번에 그 차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아, 여기에 투자하면 뭐 엄청 대박 납니다. 대부분 다 사기죠. 또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 네, 그렇죠? 그죠? 예수 믿기만 하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사기죠. 약장선설도 그거예요. 이거 한번 잡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차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뭐예요? 참, 거짓 했을 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차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논거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참고서를 공부하면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다?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속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속아오면서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네.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필요성과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력할 뿐이에요, 사실은. 네. 결국은 모든 차이는, 자, A와 B가 있어요. 이 사이에 이만한 차이가 있어요. 이 갭은, 이 차이는 뭐예요? 연속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관계의 다발로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분도 배워야 하지만, 그죠? 이 부분이 이루고 있는 연속률로서의 이 전체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속률이 결국 관계성인데 이것이 인과관계와 연관관계와 상관관계, 그리고 그 상관관계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변수들, 이 조합을 우리가, 옵션입니다. 이게 옵션. 그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연속률이 등장할 수 있고 생산될 수 있고, 그 새로운 연속률이 계속해서 이 A와 B의 이 갭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채우는 게 이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인과관계, 연관관계, 상관관계, 이 복잡한 이 관계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연속률의 관계를 단순화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이 연속률의 그 관계를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관계가 아니고, 그죠? 그죠? 좀 더 그 관계의 심도를 높이는 연관관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연관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뭐예요? 분명한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묶어버리는, 애매하게 우리가 친구인가 연인인가,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애매한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왜요? 인과관계가 된다면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더 명확하고, 그죠? 단순화시키고, 좀 더 우리가 우리가 더 다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건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내게 소중한 사람들은요, 다 인간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족만큼, 핏줄만큼 더 확실한 인간관계가 어디 있어? 그렇죠?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연관관계입니까? 상관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예?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얘기해봐요. 연관. 이거는. 부부는요, 상관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의 얘기예요. 부부는요, 철저히 상관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식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말은 뭐, 의를 끊는다고 얘기하면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린 천륜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천륜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부는 천륜입니까? 일륜입니까? 일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연관관계라고 안 할까요? 예? 왜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예? 어떻게 하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변수예요, 변수. 예. 상대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관계성이 달라져요. 관계는 관계인데 가장 불안한 관계죠. 그게 남녀관계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산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얼굴 봐서 산다. 뭐예요? 이 상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제가 사랑과 전쟁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의 안전성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예전에 누가 상담하는데 남편이 애정이 없대요.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랑.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면 바깥 양반이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끔찍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겁니다. 그냥 원만하게 사실 겁니다. 네. 그게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냥 원만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네. 그 자식들이 다 이제 시집 장가 가가지고 또 손자를 낳았는데 손자를 또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네. 네. 여러분, 상관관계, 연관관계를 그 지탱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과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제가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족관계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가 말입니다.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의 아버지는 성공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해먹고 갔잖아요, 그죠? 네? 아무 문제 없이 처벌도 안 받고. 근데 최순실은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순실과 최순실의 아버지의 차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최순실 씨 아버지는, 최태민 그 사람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떻게 인과관계의 틀로 끌어놓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근데 최순실 어때요? 아, 걔 잘라. 나오잖아요, 녹음 테이프에도. 그죠? 네? 사람을 뭐야, 개돼지 취급하고, 종부리듯이 하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가 달라지면 B도 달라져요. 그쵸? 네가 날 그렇게 해서 앙심을 품고. 그죠? 측근들이 언론에 막 터뜨리고. 그죠?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근데 제가 한번 사실은 이 얘기를 했는데,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 연관관계, 상관관계와
다른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슬쩍 지나갔죠. 뭐가 있을까요? 인과관계, 연관관계, 상관관계 외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애정관계? 하트 아닙니다. 제가 세고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이해관계라고 있어요. 이해관계. 이해관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관계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해관계를. 근데 이해관계하고 상관관계는 달라요. 네. 이해관계는 철저히 뭐죠?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익이 있으면 맺어지고 유지될 수 있지만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끊어지는 관계예요. 네. 이해관계.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어떤 관계예요? 저는 이해관계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정리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만남과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박하고 비박하고 왜 갈라서질 못할까요? 네? 서로 보세요. 상관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 정도면 벌써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 배신자들아, 이 변절자들아, 권력을 사유한 이 부역자 집단.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공격하는 것보다 친박과 비박이 서로 싸우는 그 수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못 버리고 헤어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관계거든요. 철저히 그들의 관계는 이해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칭 저런 명칭을 막 써요. 그러니까 친박 집단, 비박 집단, 뭐 친문, 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관계성이, 그들의 그 연속률이 인과관계인가 연관관계인가 상관관계인가 이해관계인가를 봐야 돼요. 일정 부분은 겹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몇 가지의 관계성이 그 구성률의 그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섞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90%에 인과관계 5%, 상관관계 5%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주된 그들의 그 연속률에 작용하고 있는 메인은 뭐냐? 메인의 그 관계성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저 누굽니까? 누구죠? 그 왕차장 김기춘 씨가 그 초원복집 사건 할 때 한 말 있죠? 그때 서로 지인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막 그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경남하고 경북하고 정치적으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기춘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입니까? 네. 인과관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입니까? 아니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관계의 정당성을 항상 이렇게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간파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성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가만 보니까 이 사람 괜찮아. 그죠?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뭐 다른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좋아. 그렇죠?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마음도 잘 통하고 뜻도 통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이 사람의 그 관계성의 농도를 더 짙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상관관계, 연관관계, 인간관계. 그죠? 올라가잖아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거죠, 이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연속률, 그 연속률의 그 관계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이 문제. 이게 내 자식 아니었으면 이건 내다 버린다, 내가. 꼴도 안 본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면 내 마음을 낳은 자식으로 내가 인정해버렸어. 받아들여서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우나 고우나 이 갭을 나는 인간관계로 항상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차이를, 이 갭을 우리는 이 연속률로 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속률을 어떠한 그 관계성으로 우리가 조합을 하고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에요. 연속률. 그리고 이 연속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있어요. 이 인과관계는 한번 맺으면요, 이건 웬만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인과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인과관계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죠? 업이죠, 업. 예, 업이죠. 업보는 물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국 업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장 강하게 구속하는 굴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실 인간관계도 조합이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속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 부분들의 그 연속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질과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문제를 모든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본 기억이 요즘 별로 없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 자잖아요. 자는 그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하는 그 어떤 그 갭, 그 과제들,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라, 구분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그 연속률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네? 물론 부부지간에 하긴 하는데, 그러나 저 사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이사장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회사 대표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비즈니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그 많은 연속률 속에서의 이런 관계성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제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것에 앞서는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그 판단으로 저는 그 고민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여러분? 가치의 문제. 네. 가치의 문제. 근데 이 가치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차원이죠? 지금 제가 또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전체는 이 연속률. 근데 이 연속률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에게는 가치의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치는 뭐냐면 선택적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냐. 자, A양과 B양이 있었어요. O양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좋아서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 가치적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 그래. 이 사람이 좀 가난해. 배운 게 없어. 그래서 난 사랑해. 그 나머지를 난 다 끌어안을 거야. 그쵸, 여러분? 좀 애정은 없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우리 쪽은 흑수저지만 이 여자 쪽은 금수저니까 나에게. 그래서 요즘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재테크, 부동산 테크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 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첫 테크? 네. 의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쓰는 말인데 실제로 쓰더라고요. 첫 테크라는 게 있어요. 처가를 어떻게 얻느냐. 그런 가치 판단에서 선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 이 연속률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차원이 있지만 선행적으로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속률도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결국 뭐예요?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에 걸맞는 연속률의 그 다발이, 그 관계성의 그 전체가 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가치의 선택.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 가치의 선택이 끝나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방법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특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는 결정장애를 앓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제 집사람이 뭘 하나 사오면 한 가지 물건을 놓고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마음에 들어 사왔는데 다음날 갖다 주기도 하고요. 갖다 줬어요. 환불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 환불시킨 것 같은데 그게 들어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마음에 드니까 가격 대비해서 나 이거 살래 했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이만한 그 돈을 지불하고 이거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또 다 바뀌어. 집에서 싹 바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인터넷을 딱 검색해 보니까 어머, 내가 이거 굉장히 싸게 산 거네. 냉큼 가서 또 사와.
뭐 그런 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은 좀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할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 변심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 판단,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가치가 결정되면 선택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느냐. 보이는 가치나 보이지 않는 가치. 그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도 어떤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살아왔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제 손으로 자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빵점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특정한 직원을 딱 지적하면서, 대표님,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얘기, 동료 직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 직원은 내버려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근데 저는 항상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거든요. 그 친구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제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회사의 대표로 보면 그 친구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도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불편해 하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지금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기로에 중요한 시점에 그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다른 데로 보낼까, 다른 매장으로 보낼까, 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연속률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가치의 문제.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느냐. 사실은 이것이 내 인생의 그 연속률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단순히 돈만 생각하면 명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돈만 벌기 위해서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회사가 경제적으로 이윤을 내는 회사가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이지만 그게 전부였느냐, 아니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이 가치에,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출발점이 기독교적 그런 가치가 아니었으면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고민이 저는 굉장히,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한 직원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 나이에 어디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저로서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대표님이 어떤 가치를 갖고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라고 의견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일반 다른 회사와 저희 회사의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만 우리는 무슨 커피밀 정신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봐야 맨날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어쩌고 구호를 하면 뭐 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놓고 씨름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런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냐? 다른 연속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가치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요, 여러분을 굉장히 성가시게 할 겁니다. 엄청 성가시게 합니다.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 스스로 한탄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는 독립되고 개별된 그 존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구성하는 그 가치와 그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어떤 가치적인 가치 선택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게 좋대더라, 이거 하면 돈 번대더라, 그러면서 이 인간관계, 상관관계, 연속률 속에서 그냥 방황하고 이 안에서 막 얽혀서 혼돈과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분명하십니까? 자, 오늘 새로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예전에 제가 단편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분의 합이 아니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전체로서의 우리의 삶, 무엇이 부분의 합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라이프 니치가 말하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연속률이라는 거죠, 연속률. 그 연속률 속에는 이러한 관계성들이, 복잡한 관계의 다발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계성들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조합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갭들을, 그 차이를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하고 그걸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속률을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 가치의 문제. 늘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자문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단순히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의 그 기준, 그 가치는 뭐냐,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해결책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그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